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방금 스마트폰 어떻게 집어드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 뭐랄까,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 속에 숨겨진 놀라운 세계로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습관 같아 보이는데 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 스마트폰 몸짓 스토리텔링, 발췌문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매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할 수도 있겠네요. 이 스마트폰 들기라는 동작이 어떻게 우리의 어떤 감정 상태나 무의식적인 습관, 심지어는 창의적인 발상까지 연결되는 몸의 언어가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좀 함께 풀어보는 거죠. 자료에서도 이게 거창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일상 속 미니 탐험처럼 접근해 보자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가볍지만 좀 깊이 있게.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먼저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적인 생각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스마트폰을 드는 행위, 이게 단순한 물리적 동작, 그러니까 물건 옮기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짧은 순간에요, 우리의 어떤 오랜 습관, 또 현재 느끼는 감정의 미묘한 결, 스마트폰을 왜 드는지 그 이유나 목적, 그리고 우리 몸이 그걸 또 어떻게 조화롭게 해내는지, 이 모든 게 압축되어 있다는 시각이죠. 바로 그 지점이 이 탐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건, 바꿔 말하면 그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에 대한 되게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관찰만으로도요? 네. 단순히, 나는 오른손으로 드네. 이게 아니라 그 움직임의 질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속도라든지 힘 조절, 어떤 동선 같은 거요. 네네, 질감. 그런 걸 느끼고 해석하는 과정 자체가 자기의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본다는 걸 넘어서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까지 다 포함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자료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다면서요? 네,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 역시 어느 손을 주로 사용하는가 이거겠죠. 네, 그렇죠.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네. 근데 오른손잡이라도 왼손으로 집을 때도 있고 그 반대도 있을 거고요. 그때 손의 위치나 손바닥의 방향 같은 거 있잖아요. 손바닥 방향이요? 네. 위를 향하는지, 옆을 향하는지, 아니면 폰을 이렇게 감싸쥐듯 하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선택조차도 그 순간의 어떤 편안함, 혹은 무의식적인 선호도, 이런 걸 반영할 수 있거든요. 손의 위치나 방향이라. 생각해보니 그냥 늘 하던 대로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것도 관찰 대상이 되는군요. 팔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팔의 움직임은 조금 더 역동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팔꿈치를 먼저 움직여서 팔 전체로 이렇게 부드럽게 가져오는지, 네. 아니면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휙 낚아채듯 가져오는지. 낚아채듯이. 네. 이 차이가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를 넘어서 그 순간의 어떤 마음 상태나 에너지 레벨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급하게 휙 낚아채는 동작은 조급함이나 어떤 기대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느리고 좀 신중한 움직임은 피로나 집중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진짜 무슨 충동작 분석하듯이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그럼 속도나 리듬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요. 물론입니다. 속도와 리듬은 감정을 드러내는 매우 직접적인 단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뭔가 되게 신나는 소식을 기다릴 때는요. 나도 모르게 빠르고 경쾌하게 휴대폰을 집어들 수 있고요. 그렇죠. 막 기대하면서. 네. 반대로 이제 처리하기 싫은 업무 관련 알림, 이런 거 확인할 때는 마치 돌덩이 옮기듯 느리고 무겁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하하, 돌덩이. 네. 중요한 건 이런 움직임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질문하는 것. 그게 바로 단순 관찰을 넘어서 스토리텔링으로 나아가는 핵심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냥 나는 빠르게 집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왜 지금 이렇게 빠르게 집었을까? 혹시 기대되는 메시지가 있었나? 이렇게 연결하는 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연결 과정이 몸의 언어를 해독하고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과정인 거죠. 자료에서도 이 점을 되게 강조하는데요.
무의식적인 몸짓이 사실은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거울이요? 네. 우리는 보통 말이나 글처럼 의식적인 표현 수단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은 훨씬 더 정직하고 섬세하게 현재 상태를 드러내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스마트폰을 드는 아주 짧은 순간의 제스처조차도요. 그래요. 이런 미세한 몸짓에 주목하는 게 단순히 개인적인 느낌이나 해석, 여기에만 그치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관련된 연구들도 있다면서요. 이게 좀 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흥미롭게도 관련 연구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서 언급된 독일과 네덜란드 대학의 공동 연구가 있는데요. 아, 네. 이걸 보면 대화 중에 사용하는 손짓, 즉 제스처가 듣는 사람의 어떤 감정적 몰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 제스처가 많으면 더 빠져든다. 네, 그렇죠. 제스처가 풍부할수록 이야기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오, 그럼 타인의 제스처가 그렇다면 내 자신의 제스처를 관찰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게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타인의 제스처가 소통의 몰입도를 높인다면 자신의 제스처를 관찰하고 해석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과의 소통 몰입도를 높인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자신과의 소통이요? 네, 내 몸이 보내는 신호,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드는 그 순간의 미묘한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평소에는 놓치기 쉬운 내 감정이나 무의식적 습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뭐랄까, 내 몸짓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경험? 와, 몸짓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근데 요즘 모바일 스토리텔링이라는 말도 많이 쓰이던데 이것과도 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바일 스토리텔링이 단순히 스마트폰 화면 속 컨텐츠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요. 스마트폰이라는 매체 자체,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행위까지 이야기의 일부로 끌어들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아, 행위 자체를요. 네. 예를 들어서 뉴스나 교육, 예술 분야에서 사용자의 제스처와 스마트폰을 다루는 방식 자체를 어떤 인터랙티브 요소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야기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삼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스마트폰 들기 관찰은 바로 이런 큰 흐름 안에서 가장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 나만의 스토리를 발견하고 창작하는 아주 미시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스마트폰 드는 방식만으로 개인의 습관이나 성향 이런 걸 분석하려는 연구까지 있다고요? 프랑스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라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HCI라고 하죠. 네, HCI. 네, 사람과 기술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의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손의 방향이라든지 움직임의 속도나 궤적 같은 특징들을 분석해서 사용자의 어떤 특정 습관이나 성격적 경향성, 심지어는 인지 상태까지 추론하려는 그런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어요. 와, 인지 상태까지요? 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이고 변수도 많겠지만 그만큼 이 사소한 행동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놀랍네요.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 대한 데이터를 막 끊임없이 생성하고 있었던 셈이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미시적인 움직임 관찰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데이터 분석가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데이터 분석가. 네, 우리는 보통 외부 서비스나 기술을 통해서 우리 행동 패턴 데이터를 접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앱 같은 거 보면 나오죠. 네, 근데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몸의 미세한 움직임 데이터, 이걸 스스로 읽어내려는 시도는 좀 부족했을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 드는 행위뿐만 아니라 차를 마시는 방식, 문을 여는 손잡이의 각도,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의 무게중심 같은 모든 일상적인 행위가 사실은 나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듣다 보니까 뭔가 되게 거창한 자기 성찰 프로젝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약간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번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자료의 진짜 매력은요, 그 실천 방법이 아주 쉽고 재미있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요? 네, 절대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마치 놀이처럼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거든요. 오, 놀이처럼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좀 솔깃한데요?
대표적인 게 관찰일기인데요. 뭐 거창하게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메모하듯 기록하는 거예요. 간단하게요? 네. 오늘 점심 먹고 나른해서 그런가 소파에 기댄 채 거의 끌어당기듯 폰을 집었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때 감정이나 상황을 짧게 덧붙이는 거죠. 꾸준히 하다 보면 자신만의 패턴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일기 형식 좋네요. 또 다른 재미있는 방법은 없나요? 움직임에 이름 붙이기는 어떨까요? 이름 붙이기요? 네. 예를 들어서 뭔가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휙 낚아채듯 폰을 들었다면 그 움직임에 성급한 정보 사냥꾼 뭐 이런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하, 재밌네요. 아니면 아주 피곤해서 힘없이 툭 떨어뜨리듯 집었다면 방전된 로봇팔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캐릭터나 별명을 부여하면 딱딱한 관찰이 아니라 되게 재밌는 상상놀이가 되고요. 자신의 움직임을 더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연습도 되는 거죠. 하하, 성급한 정보 사냥꾼, 방전된 로봇팔. 와, 재밌는데요? 확실히 놀이처럼 느껴지겠어요? 짧은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양한 감정 상태일 때 스마트폰을 드는 자기 모습을 잠깐씩 찍어보는 거예요. 뭐 기쁠 때, 지루할 때, 집중할 때 등등. 아, 셀카 찍듯이. 그렇죠. 그리고 그 영상 클립에 어울리는 짧은 이야기나 자막 같은 걸 덧붙여 보는 거죠. 시각적인 기록은 기억에도 오래 남고 나중에 쫙 모아보면 자신만의 몸짓 단편 영화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오, 그것도 좋은데요? 친구나 가족이랑 같이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서로 움직임 관찰해주고 이야기 나누면 혼자서는 발견 못했던 걸 알게 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함께 나누기 역시 자료에서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서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너는 주로 손목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나는 팔 전체를 쓰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다 보면 객관적인 시각도 얻을 수 있고요. 또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해석이나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도 좀 깊어지고요. 네, 들어보니까 정말 어렵지 않으면서도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이게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특히 저희 청취자분들처럼 새로운 지식이나 자기 성장에 관심 많은 분들께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가장 분명한 거죠. 자기인식, 셀프 어웨어니스 능력의 향상입니다. 자기인식이요. 네. 복잡한 심리 이론이나 명상 기법 이런 거 없이도요. 내 몸의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움직임에 집중한 것만으로 지금 여기에 나를 더 명확하게 느끼고 이해하게 돕는다는 거죠. 평소 무의식적으로 그냥 흘려보내던 나에 대한 정보를 의식의 수면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창의력 증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이에요. 창의력이요? 네. 관찰한 움직임에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고 영상으로 표현하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거든요. 네네.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훈련이니까요. 이건 꼭 예술 분야가 아니더라도 문제 해결이나 아이디어 발상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이죠. 자기인식과 창의력 향상이라 정말 매력적인데요. 또 다른 가치가 있다면요? 셋째로는 신체적 행위, 즉 제스처와 정신적, 감정적 상태, 그러니까 스토리나 느낌을 의식적으로 연결해보는 경험 그 자체입니다.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경험. 그렇죠. 우리는 종종 몸과 마음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활동은 몸짓 하나하나가 내 감정과 생각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해줘요. 이런 몸마음 연결성에 대한 자각은 스트레스 관리나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데도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흥미로운 가치는 바로 이거예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게 함으로써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을 준다는 점이죠. 아하, 모먼트. 네, 매일 당연하게 여기던 내 스마트폰 드는 방식 속에 이런 의미가 숨어 있었다니? 이런 발견의 기쁨이야말로 지적 호기심이 많은 분들께는 큰 즐거움과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정말이지 사소하고 매일 반복되는 그 행위 하나에도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만의 독창적인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 탐험은 특별한 준비물 없이 언제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죠. 맞아요. 언제든 가능한 미니 탐험.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더 제안하고 싶어요. 자료의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는 건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단순히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how 집어드는지 그 방식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 특정 순간에 왜, why 그 스마트폰을 집어들게 되었는지 그 이유나 동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 행동의 방식 how가 아니라 행동의 이유 why를 파고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감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서 집어들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지루해서 습관적으로 집어들였는지 혹은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는 기대감 때문이었는지 그 행동을 촉발한 내적인 충동이나 외적인 자극은 무엇이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네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행동이 이면의 의도가 실제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움직임의 물리적인 특성, 속도라든지 힘의 정도, 손의 궤적 같은 거요.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연결지어 성찰해 보는 겁니다. 와, 의도가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까지요? 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움직임뿐만 아니라 그 움직임을 만들어낸 마음속 동력까지 함께 읽어내는 시도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몸짓 스토리텔링의 심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정말 마지막까지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행동의 어떻게와 왜,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연결고리까지. 오늘 저희와 함께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아주 작은 몸짓 속에 숨겨진 의미와 이야기들을 탐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매 순간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일상 속에서 문득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자신만의 미니 탐험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예상치 못한 발견과 재미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